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터진 M&A 건인 그 AMD의 자율링수 인수 제한 관련 소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이 터졌을 때 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인텔과 경쟁하는 AMD가 진짜 인텔을 제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AMD와 자율링스 간의 인연입니다. 이 자율링스의 CEO를 맡고 있는 피터 팽은 AMD 부사장 출신입니다. 이 피터 팽 역시 미국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AMD의 리자수와 오버랩됩니다. 특히 자율링스는 지난 2018년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라고 하죠. FPGA 기반의 AI 가속기인 알비오를 내놨었는데 AMD의 CPU와 손잡았던 제품입니다. AMD가 GPU도 만드는 기업이지만 그 GPU 대신 자율링스의 FPGA를 탑재해서 AI 가속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수 제한 뉴스가 떴을 때 이 가속기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M&A 핵심 키도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올랐던 것은 그 자율링스가 삼성전자 M&A 목록에 항시 올랐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율링스를 인수하면 이 파운드리 실력에 자율링스의 설계 역량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할 수 있고 또 AI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나갈 수 있어서 시너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일단 이번 인수 제한건의 뼈대는 AMD가 자율링스에 300억 달러, 하나로 한 34조 5,80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 제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초 보도했고 추정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두 회사는 함구 중이고 빠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M&A라는 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율링스가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것이지만 제한 자체만으로도 시장 변화 양상, 기업 전략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M&A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율링스는 198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FPGA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에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란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간의 연결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칩입니다. PC 위에서 돌아가야 할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칩 위에서 온전히 구현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성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규 칩 위에서 동작시킬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볼 수 있고 재프로그래밍도 가능해서 만약 칩의 여러 대안 설계를 가지고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칩 설계 코드를 약간 바꾼 뒤 FPGA에 입력하면 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연성을 최대 장점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그간 CPU와 GPU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사이에 낀 존재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CPU, GPU 대비 확산성은 낮고 주문형 반도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설계하지는 못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현장에서 프로그래밍과 재설정이 가능하고 CPU와 병률로 작동해서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AI 연산에 사용했던 CPU와 GPU보다 쉬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리 설계한 대로 기능하는 주문형 반도체보다 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밍에 대처하기 쉬워서 AI, 데이터 센터, 통신 등 산업군에서 특히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링스는 특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놓은 게 ACAP로 불리는 적응형 컴퓨팅 가속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링스의 주력 제품인 FPGA와 주문형 반도체를 믹스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ACAP가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데요. 이전 같으면 CPU와 GPU가 담당하던 분야인데 ACAP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도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CPU, GPU와 달리 ACAP는 하나의 칩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싸서 유리합니다. 실제 자율링스는 ACAP가 통신, 사물인터넷, 의료, 항공, 우주 등 산업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인수 제한 전에도 AMD와 자율링스 간의 협업은 눈에 띄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AI 가속기에서 협업 때문인데요. AI 가속기는 쉽게 말하면 AI 알고리즘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X86 기반의 CPU가 AI 알고리즘을 처리하기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나 GPU 등을 써서 고성능 저전력 제공을 목표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뛰어든 곳만 해도 구글의 TPU와 같은 주문형 반도체, 그 자일링스의 FPGA, 엔비디아의 GPU, 인텔의 NPU 등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018년 자일링스는 AI 가속기 카드인 RBO를 내놨었는데요. 이 RBO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와 같은 외관이지만 GPU가 아닌 FPG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RBO는 카드 폼팩터라 다수의 그래픽 카드를 벽난로 연결해서 연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은 형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발표 당시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AMD가 자신의 서버 CPU인 에픽 CPU에 RBO를 연결해서 고성능의 실시간 AI 추론을 지원하는 일체형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AMD와 자일링스의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죠. AMD는 인텔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CPU, GPU뿐만 아니라 AI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AMD가 FPGA 업체인 자일링스에 인수 제안을 한 것처럼 인텔도 지난 2015년 자일링스에 이어서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2위 업체인 알테라를 160억 달러, 하나로 한 19조 원이 넘는 돈으로 인수했었습니다. 그런 물고 물리는 인연을 생각하면 AMD가 인텔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AI 시장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이번 인수 제안에서 드러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자일링스의 CEO인 피터 팽은 2018년 CEO 자리에 올랐는데요. 2008년에 자일링스로 입사했으니 10년 만에 CEO 사장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자일링스에 옮기기 전 직장인 AMD에서 부사장을 지냈다는 점입니다. AMD에서도 잘 나갔던 인물인데요. 2008년 자일링스에 입사 전 AMD에서 CPU 칩셋 및 그 소비자 비즈니스 제품을 지원하는 그 실리콘 엔지니어링 팀의 핵심 중에 핵심 리더가 피터 팽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텔을 AI 가속기에서 경쟁사로 두고 있는 자일링스, 그리고 인텔을 CPU, GPU에서 경쟁하고 있는 AMD가 서로 합치면 시너지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M&A 결과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